그날 문을 두드리던 그 소리에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섞인,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소리. 그건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은 남편의 친구인 태수 씨와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며 세상의 편견과 오해는 헤쳐나갈 용기를 갖게 만든 둘만의 열정적인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던 소리는 오래 닫혀있던 내 마음을 처음으로 두드리던 소리였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바람은 차지 않았고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마당에 철쭉이 붉게 피어 있었죠. 그 꽃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걸 보고 있자니 마치 누군가가 괜찮아, 이제는 웃어도 돼요 하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주전자를 올리고 찻잔 2개를 꺼냈죠.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여전히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이젠 누구도 그 잔을 쓰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매일같이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뜻한 습관이었어요. 그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일, 그게 내 하루의 의미이자 위안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 구절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문득 멈춰서서 속삭였죠. 당신 그 노래 기억하죠? 사진 속 남편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오늘따라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낯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한 번, 똑똑, 규칙적인 리듬. 심장이 그 소리와 똑같은 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저편에 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거기 그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 정태수. 회색빛 점퍼 차림, 손엔 비닐봉투 하나. 얼굴엔 낯익은 주름과 낯선 기색이 함께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랜만이네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마치 숨겨둔 무언가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았고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함께 그의 숨결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를 하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기일이 다가오잖아요. 요즘 문득 생각이 나서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엔 그리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어른거렸습니다. 나는 주전자를 다시 올렸습니다. 차가 끓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이상하게 오래된 안심이 흘러들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내 물음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늘 타주시던 그 맛이 그립네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저렸습니다. 그리움은 언제나 향기처럼 퍼지는구나. 컵에 김이 올랐습니다. 그 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월이 잠시 멈춘 듯 그와 나는 오랜 친구처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계시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부드럽게 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건 연민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시장 지나오다가 봤어요. 형님이 좋아하시던 붕어빵. 나는 그 말을 듣자 이유 없이 웃음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팥보다 반죽을 더 좋아했죠. 그의 손끝이 내 손에 닿는 순간 짧은 전류가 몸을 스쳤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생생해서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 씨.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 글자가 그의 입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묘하게 낯설었고 한편으론 오래 기다려온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난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선 여전히 옛 노래가 흘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하지만 그 노래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젠 그 자리가 남편의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로운 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그는 또 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죠. 혼자 계시면 집이 너무 조용할 것 같아서요. 화분 속엔 흙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손끝엔 약간의 거칠음이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촉감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화분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햇살에 눈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햇살 사이로 보이는 그의 표정이 이상하리만치 다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현관 앞을 자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문을 두드릴까봐, 아니면 그가 혹시 지나치지 않을까봐. 웃기죠? 50년을 살아오며 이런 설렘은 잊은 줄 알았는데 그날의 노크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래 닫혀있던 내 마음이 다시 봄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찾아온 건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두려웠거든요. 문을 열자 젖은 비옷 속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고 손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들렀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봉투를 내밀었죠. 봉투 안에는 2개의 붕어빵이 있었습니다. 시장 지나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나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차를 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정식으로.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무거웠습니다.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사람 마음이란 게 참 허무하네요. 같이 늙자고 약속했는데 결국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건 내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사람은 떠나도 그 빈자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니까요. 그가 돌아가고 난 뒤 나는 한참 동안 불 꺼진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붕어빵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식은 단팥이 서늘하게 혀끝에 닿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단맛이 너무 슬펐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늘 웃고 있었죠. 정장 차림, 가족 나들이, 생일날 초앞의 웃음.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 웃음 속에 나는 있었을까? 앨범을 덮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내 이름을 스스로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혼잣말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오래된 자물쇠처럼 내 안에서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태수 씨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마을 길가에 핀 들꽃을 한 움큼 꺾어 들고 있었죠. 이 꽃, 당신 생각이 나서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사람끼리 너무 가까워지는 게 왠지 불안했거든요. 그는 내 손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그랬죠. 내 아내, 겉으론 강해 보여도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 잘 지켜봐줘. 그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지켜봐줘. 그건 마지막 당부였던 걸까요? 밤이 깊고 바람이 세찼습니다. 그는 돌아가지 못하고 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옛 노래, 조용히 따라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은 채 그의 낮은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런데 왜 안심이 될까?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현관 앞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갔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괜히 찾아와서. 그래도 당신이 웃는 걸 보니 좋았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떠나던 날도 울지 않았는데 그의 짧은 문장 몇 줄이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죄일까? 아니면 살아있다는 증거일까? 세상은 아마 후자를 허락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살게 해달라고. 며칠 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저 오늘 산에 같이 갈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죠. 그 길 저도 좋아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숨이 가빴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에 이제 바람이 스며듭니다. 그 바람이 나를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상처를 들여다보려다 결국 내 상처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와의 산행,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산길에서 마주한 그의 눈빛은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 그땐 몰랐다. 그날 산길엔 봄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풀잎 끝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등산화를 신는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첫 약속이라도 나가는 듯. 태수는 산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 차림, 그리고 손에는 도시락 보자기가 들려 있었죠. 직접 싸봤습니다. 솜씨는 없지만요. 그가 멋쩍게 웃자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라니 그 사실이 조금 슬펐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우리 어깨 위를 스쳐갔죠. 그때마다 나는 그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옆을 조용히 따라오는 일정한 리듬의 걸음.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살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그 미소가 바람 속에서 길게 머물렀습니다. 말보다도 오래 남는 온기였죠. 점심을 먹을 땐 나무 그늘 아래에 돗자리를 폈습니다. 태수가 만든 도시락에는 계란말이와 김치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리 잘하시네요. 내 말에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좋아하던 반찬입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 말이 나를 찔렀거든요. 그가 아내를 이야기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괜히 다른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죠. 없어도 계속하는 게 진짜 습관이잖아요. 그는 내 말에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의 그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산길에서 그는 조용히 내 쪽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이 계셨을 때 두 분이 참 부러웠어요. 같이 걷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였거든요.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따뜻함이 얼마나 짧을지.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발밑의 돌길에 내가 잠시 휘청였던 순간이었죠. 그의 손이 내 손을 잡는 그 짧은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따뜻했던 적이 도대체 언제였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풍경이 이상하게 달리 보였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눈밭, 그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그림자였죠. 그림자는 언제나 내 곁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대신 그림자 뒤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 씨의 걸음이었죠.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다시 두 벌의 젓가락을 올렸습니다. 하나는 남편의 자리, 그리고 하나는 누군가의 빈자리를 상상하며 식사를 마친 뒤 문득 창밖을 보니 그가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내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커튼 뒤에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안의 목소리는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그가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며칠 뒤 이웃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그분이랑 자주 보이던데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둘이 잘 어울려요. 하지만 사람들 입이 좀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 친구랑 가까워진 여자. 그 말 한 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얼굴이 안 보여서. 그의 음성이 전화기 너머로 떨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만 쉬었죠.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엔 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미 내 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스며들었다는 걸요. 죽은 사람의 그림자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더 무겁다. 그 무게가 버겁지만 따뜻했다. 다음 날 나는 그를 외면하지 못했다. 그가 내 문 앞에 남긴 작은 쪽지 한 장 때문이었다. 이젠 당신 혼자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줄이 내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버렸다. 그날 내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지만 이미 판단하고 있었죠.
봄은 유난히 짧았습니다. 꽃이 피기도 전에 비가 내렸고 비가 그치기도 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의 미묘한 시선, 교회 권사님의 요즘은 괜찮으시죠? 라는 묘한 말투, 그저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시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두 아주머니가 생선가게 앞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 말이야, 남편 친구가 들락날락한다잖아. 아이고, 나이 들어 저러면 얼마나 창피해. 나는 고등어를 집으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이 내 뒤통수를 스쳤거든요. 그날 장바구니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불안하고 어딘가 죄지은 얼굴. 그게 바로 나였죠.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귀에조차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내 발밑까지 따라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말들이 좀 들려서.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들 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어떤 눈으로 쳐다보이는지 몰라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미안합니다. 나 때문이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끝이 내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를 원망하면서도 그가 문 밖으로 나가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그는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고요가 더 괴로웠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는 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왜 사랑은 죄처럼 느껴질까? 며칠 뒤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는데 두 여자가 내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집사님, 요즘 사람들 얘기 아시죠? 교회 사람들 입장도 좀 생각하셔야죠.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말이 마치 당신은 죄인이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용서의 종소리가 아니라 심판의 북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현관 앞에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란 프리지아,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죠.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 편입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한 줄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꽃을 손에 쥔 채 울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그 한 문장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거든요. 다음 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소문이 나든 말든 내 일상을 되찾겠다고. 그래서 장을 보러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등어를 들고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지난번보다 살이 더 올랐네요. 그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통쾌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수가 다시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현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오면 더 욕먹을 텐데 그래도 올까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요.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를 욕하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그럼
그 욕을 나눠 가지죠.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나는 그 빗소리 속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보다 소문을 더 믿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소문보다 마음을 믿기로 했다. 편견의 벽은 생각보다 두껍지 않았다. 무너뜨린 건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기로 한 결심이었다. 며칠 뒤 그는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같이 시작해보죠. 사람들 입을 막을 순 없지만 우리가 보여줄 순 있잖아요. 그 제안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나는 그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남은 글씨였지만 그 글씨는 내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빨래가 줄에서 떨어지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나는 괜히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죠. 태수가 말하던 찻집 개업 준비 때문이었어요. 새로 시작한다는 게 설렘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세상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낡은 서류철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모서리에 익숙한 글씨. 은정에게. 그건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봉투를 쥐자 오래 묵은 냄새와 함께 숨죽은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은정아,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내게 이런 말을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살면서 가장 미안했던 일은 너를 혼자 두고 먼저 가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꼭 부탁 하나만 할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글씨는 삐뚤어졌지만 그 안엔 분명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태수에게 고마워해야 해. 그 사람 힘든 세월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친구였어. 그리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켜줄 사람. 그 한마디가 내 오해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편지 위에서 멈춘 채 마치 그의 손을 다시 잡은 듯 했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외로움도, 태수의 고통도, 그리고 우리가 결국 서로를 의지하게 될 거라는 것도. 그날 저녁 태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내밀었죠. 그는 조용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역시 그 사람은 끝까지.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내 문을 두드렸는지. 그건 그냥 외로워서가 아니라 내게 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슬픔과 새로 태어나는 용기가 그 눈빛 속에서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레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죠. 형님, 이제 괜찮겠죠? 나는 그 옆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좋았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죄책감이 아닌 평화가 내 안에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태수와 함께 찻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허물어진 담장을 다시 쌓고 낡은 의자에 새 천을 덮었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땀이 배어들었지만
그 모든 게 생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봄 어때요? 우리 인생도 다시 피는 봄이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요. 다시 봄. 그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그의 손을 잡았다. 부끄럽지 않게, 세상의 눈이 두렵지 않게. 그 사람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진실의 무게는 편견보다 가벼웠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사람의 마음을 다시 살게 만든다. 하지만 행복의 문이 열리자마자 세상의 벽은 다시 높아졌다. 교회 사람들, 이웃들, 심지어 내 가족까지. 그들은 내 선택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또 한 번 싸워야 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사랑보다 도덕을 믿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들 사이에서 나는 처음으로 인간이 얼마나 외로울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시 봄이라는 간판이 걸린 날, 마을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지고 찻집 창가엔 김이 맺혔죠. 나는 커피잔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 입은 금세 식어요. 우린 그냥 우리답게 살면 되죠.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온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교회 권사님과 마을 아주머니 몇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뉴판을 훑어보다가 내 얼굴을 보고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하시나 봐요. 남편 친구분이랑 같이 카페를 차리셨다면서요? 웃음 속에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남편도 불쌍하네. 하늘에서 보고 뭐라 하시겠어요. 그 말이 내 귀에 꽂혔습니다. 잔을 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살짝 흘러 하얀 잔받침에 번졌습니다. 그 번진 자국이 마치 내 얼굴 같았어요. 태수가 손님들을 배웅하고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레 묻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 말이 툭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건가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앞에 앉아 조용히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도요, 난 당신이랑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 뒤에는 세상의 냉기가 점점 더 거세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엔 잠깐 쉬시는 게 어떨까요? 잠깐이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길 위의 발자국들이 금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의 흔적을 지우며 사는 걸까? 그날 저녁 태수가 말했습니다. 잠깐 다른 데서 일할까 합니다. 여기선 내가 있는 게 오히려. 그만하세요. 내가 그를 끊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또 혼자예요. 이제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버팁시다. 끝까지. 하지만 세상은 더 냉정했습니다. 밤마다 찻집 유리창에 누군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유리 위로 흠집이 나고 깨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위로 깨진 유리 조각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한 얘기 들려요. 정말이야? 아빠 친구랑?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답지 않아. 왜 그러셨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통화가 끊긴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로 울었습니다. 엄마답지 않다.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저 살아있으려 했을 뿐인데. 그날 밤 태수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떠나지 말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래도요, 당신 없으면 세상이 너무 차가워요. 그 순간 그는 조용히 나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품속에서 우리 둘은 천천히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의 품에서 외로움을 씻어내는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나를 버렸다. 하지만 한 사람은 나를 안아줬다. 그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의 말은 칼이었고 그 칼끝은 나보다도 그를 더 깊이 베어갔다. 하지만 우리는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진짜 죄가 될 것 같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그는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떠났다. 잠시만요. 다시 돌아올게요. 나는 그 한 문장을 붙잡고 하루 종일 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날 눈이 내렸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찻집 다시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커피 향 대신 먼지가 쌓였고 유리창 너머로는 싸늘한 바람이 흩날렸습니다. 그의 편지는 여전히 내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돌아올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하나에 내가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찻집 문 앞에 종이를 붙여놓았죠. 부끄러운 사랑의 끝. 남편 친구와 함께 찻집을 차린 여자. 그 종이는 하루 만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찻집을 외면했고 누군가는 일부러 유리창 앞에서 비웃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떼어내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그 종이 위에 쓰인 단어들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거든요. 그건 오랜 시간 내 안에서 들려왔던 세상의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너는 혼자여야 한다. 늙은 여자는 사랑하면 안 된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목소리에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튿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주민 모임이 열렸습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혀를 찼습니다. 집사님이 왜 여길?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도 없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사람들은 잠시 술렁거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남편 친구와 함께 있다고 부끄럽다고요. 하지만 제게 그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있게 해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태수에게 고마워해야 해. 그 사람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남편이 제 사랑을 허락했습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도덕으로 재단합니다.
그런데 도덕이 제게 밥을 줬던가요? 도덕이 제게 손을 내밀었던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관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은정이를 지켜달라고요. 저는 그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순간 회관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뜨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아래 하얀 눈발이 우리 둘을 덮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내가 속삭이자 그는 웃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잠시만이라고. 눈발 속에서 그는 내 손을 감쌌습니다. 이제 사람들 뭐라 해도 괜찮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도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이젠 나 괜찮아요. 당신이 걱정했던 그 사람, 이젠 나와 함께 살아가요. 촛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세상 앞에서 다시 태어났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죄인도 아닌 한 명의 여자로. 그저 나로서. 며칠 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민 찻집 다시봄에 처음으로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엔 예전에 나를 비웃던 그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참 따뜻하네요. 이 집 향기.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긴 겨울을 버티고 나무가지 끝마다 연두빛이 피어나던 날이었죠. 찻집 다시봄의 창가에는 새싹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천천히 늘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먼저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면 그는 커피를 내리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향기, 형님도 좋아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 사람은 커피보다 내 표정을 더 먼저 봤지. 둘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었죠.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온 부부가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메뉴판을 보며 조용히 웃었죠. 이름이 참 예쁘네요. 다시봄. 이 집 분위기 참 따뜻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포근하게 풀어졌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걸리던 이름이 이제는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손님이 돌아간 뒤 나는 창가에 앉아 마을길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벽을 타고 흘러내렸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는 눈물이었죠. 저녁이 되자 태수가 커튼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참 고요하네요. 응, 봄이 가려나 봐요. 우리는 함께 남은 커피를 나눴습니다. 잔 속의 물결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 비친 우리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마음이 뛰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내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냉기가 그 온기에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며칠 뒤 나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하지만 괜찮단다. 엄마는 지금 참 잘 살고 있어. 너도 언젠가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문득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 은정아, 너답게 살아라. 그 말을 이제야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찻집불을 끄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담장을 비추고 밤바람이 살짝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뒤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정씨. 돌아보니 태수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촛불 하나가 들려 있었죠. 오늘은 다시봄 개업한 지 딱 100일이에요. 나는 웃었습니다. 100일이라 우리 오래 버텼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바람에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 불씨 꺼지지 않게 잘 지켜야죠. 나는 그 촛불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람이 잠시 흔들렸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이 내 마음 안에도 조용히 옮겨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바람이고 나는 그 바람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봄의 문 앞에는 새로운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봄은 지나가도 마음은 다시 핀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짜 다시 봄이야. 내 인생은 늦게 핀 꽃 같았다. 하지만 그 꽃은 누구보다 단단했고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